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1029페이지 3번의 채권자 지체 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본마트 3번 채권자 지체 요건. 참고로 이 단어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갈 때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르지체, 르자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부작위 채무와 같이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양가로 1번에 채무의 내용이 좋든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이행의 제공이 없거나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좋은 것이 아닐 때에는 채권자 지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고도의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판례는 고도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538조 1항의 제2문 도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는 당사자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해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되는 현실 제공이나 고도 제공이 필요하다고 한다. 양가로 3번에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채권자 지체로 되려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수령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는 묻지 않는다. 1030페이지. 여기에 수령불능은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며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령할 수 없는 것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행이 가능한지의 구별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 구별 표준에 관한 학설은 구별을 불가능하게 한 장애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 범위 내에서만 생겨난 일을 표준으로 하여 그것이 채무자 쪽에 있으면 이행불능, 채권자 쪽에 있으면 수령불능이 된다고 하는 견해에 로마자 2번에 급부장의 위험을 누가 더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가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컨대 이 썰이 타당하다. 그에 의하면 고용계약의 경우 질병, 교통기관의 파업 등에 의한 노무급부 의무 불이행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불능이 되고 원료나 전기 등의 공급불능, 공장의 소실, 기계 파괴 등에 의한 노무제공불능은 수령불능으로 된다. 주의할 것은 수령불능이라고 해도 양보적인 불능은 이행불능으로 된다고 새겨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권자는 급부를 수령할 수 없지만 반대급부는 하여야 한다. 양가로 4번에 그 밖에 채권자의 유책 사유나 위법성은 필요하지 않다. 로마타 4번에 채권자 지체의 효과. 양가로 1번에 채무자의 주의의무 경감.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 중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고 경과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된다.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수취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이 수령주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고 사이의 위 권고 주부간 약정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취인은 피고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권고추가 변질되고 원래 먹기 전인 1981년 5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관물의 처분과 인수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이 본다면
원고가 원심 인정과 같이 시세가 싸다는 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한 이상 이때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 후 피고 보관 중인 이의 건고추가 변질되고 원래가 먹음으로써 상품과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양가 이번에 채무자의 이자의 지급정지. 채무자는 채권자 지체 중에 채권이 이자 있는 것일지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가 3번에 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양가 4번에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지체가 아닌 때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금을 지급하고 기성목금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써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도급인이 아무런 의무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에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의 행위로 기성목금이 철거되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가 5번의 공탁권, 채권자 지체 책임을 법정 책임으로 이해하면 채권자 지체의 요건은 공탁의 요건과 같게 된다. 그 결과로 채권자 지체가 있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양가로 6번의 기타.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계약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032페이지) 로마자 5번 채권자 지체의 종류. 양가로 1번의 채권의 소멸.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의 변제, 변제의 수령, 공탁 등으로 채권 소멸하면 채권자 지체도 소멸한다. 양가로 2번 채권자 지체의 면제. 양가로 3번 채무 불이행의 발생.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면 채권자 지체는 종료한다. 채무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양가로 4번은 수령하겠다는 통지. 채권자가 수령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또한 지체 중에 모든 효과를 승인하여 수령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채권자 지체는 종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지체 굉장히 빨리 봤는데요. 딱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내일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